10년 전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10억은 충분히 벌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는 일을 반 이상 줄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반 이상 벌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주식을 시작할 때 흔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 이번에 누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대. 옆 부서의 김대리 퇴사한대. 주식으로 큰 돈 벌어서. 그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도 한번 해볼까? 저도 그랬습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되었고 1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단돈 500만 원이었습니다. 무려 90%가 손실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남들이 돈 벌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릴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첫 번째,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공식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그걸 알려주는 책이 있다는 것. 이 책을 그때 알았더라면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저자는 워렌 버핏과 함께 투자계의 대부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70년 동안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성공을 거둔 투자자입니다. 그가 남긴 투자 철학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필독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저서는 여러 권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미래의 창에서 2001년 2월 10일에 발행되었고 24년 최근까지 계속 인쇄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후 투자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언제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져야 한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두 번째, 그의 투자 원칙인 코스톨라니 달걀은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누군가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주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만 알려주는 거야. 곧 급등할 거래. 이건 확실한 정보야. 솔깃한 이야기로 정보를 알려줄 때 주식을 시작하게 되기도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90% 손실. 그런데 이 책이 그때 제 눈에 띄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은 뒤 그가 말하는 공식을 증권 사이트에서 검색 조건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식의 이름은 코스톨라니 달걀. 어떤 분은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순간의 유혹을 못 이기기 때문이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달걀만 기억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투자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달걀에 비유했습니다. X는 최고점, Y는 최저점이라 할 때 이 둘을 달걀처럼 이은 뒤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6개의 구간이 나옵니다. Y로부터 X로 가는 상승장에선 조정 국면, 동행 국면, 과장 국면이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하락장에선 조정 국면, 동행 국면, 과장 국면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이 단어가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상승장의 조정, 동행, 과장을 A1, A2, A3로 이름 짓는다면 A1은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어 상승장의 조정 국면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A3 과장에서 들어가고 B3 과장에서 팔아버립니다. 즉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손절하는 최악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만약 A1 시점을 알게 된다면요. 주식거래 사이트에서는 종목을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A1 시점의 검색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이 횡보 또는 상승,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기울기 완만, 최근 5일 거래량이 최근 10일 평균 거래량보다 높고 최근 10일 기관 외국인 순매수, RSI가 40에서 50 수준이라고 챗GPT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았죠.
그에 맞는 조건인 종목들이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더 봐야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의 말만 듣고 고점에 매수하는 일은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직접 하면서 제가 선택한 종목에 투자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이 말해준 특급 정보라고 하는 것만 넣었다면 말이죠. 이 책은 단순히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술적인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면을 책은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책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해줍니다. 책은 전반에 걸쳐서 자기계발 요소도 있으며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술보단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의 책 서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이란 그에게 있어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귀한 것이었다. 그건 바로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며 원치 않는 것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였다.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당당한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우리는 때론 돈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조차 해야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우리의 차이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저는 요즘 다시 생각이 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뿐이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야. 포스톨라니처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삶을 살려면 돈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포스톨라니는 그의 저서에서 에밀 졸라의 돈을 소개하며 돈에 대해 말해줍니다. 에밀 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생긴 모든 부정의 책임을 왜 돈이 전부 떠맡아야 하는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돈 때문에 일어난 모든 부정을 돈의 책임으로 넘긴 겁니다. 사실 돈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포스톨라니는 정확히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비윤리적이라고 설명하는 다수의 동기는 공정함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우리는 진짜로 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남이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싫은 것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도 많으면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쯧쯧. 탐욕스럽네. 역시 돈이 문제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질투에서 시작됨을 저는 인정합니다. 만약 돈이 똑같이 많은 사람이라면 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 사람이 왜 돈을 더 벌려고 했을까? 이 사건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 이 순간조차 기회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도구로 바라보고 일반인은 돈을 감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투자에서는 감정적인 사람은 반드시 손실을 본다고 합니다. 포스톨라니는 투자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하내동파와 소신파로요. 부하내동파는 이리저리 휘둘리고 소신파는 자신의 소신대로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의 90%가 부하내동파이므로 소신파가 승리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말해줍니다. 아마 횡령 사건이 있다면 부하내동파는 주식을 팔려고 합니다. 반면 소신파는 만약 보유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사서 모으려 합니다. 하락장에서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소신파는 항상 일정 자금을 남겨둔다고 합니다. 저자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이클에서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유행과 이어진 경제 위기를 참고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투자자는 소신파에 속해야 하고 현대 경제 순환과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 국면에 과장기인 제3국면에 이르러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고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과거 부다페스트 곡물 거래소에 경험 많은 거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밀 가격이 떨어질 때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사람은 밀 가격이 오를 때에도 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주식시장도 이와 마찬가지다. 상승 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에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광만자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제3국면에 접어들어 파란기가 찾아왔을 때 미련 없이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주가가 거래량이 증가하는데도 계속 하락한다면 그것은 상승운동 국면이 시작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징조이다. 오랜 기간 거래량이 적은데도 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이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징조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주식이 대부분 부하 내동파의 손에 있다는 뜻이다. 만약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면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다. 이런 내용 말고도 책에서는 돈에 대해 저자의 생각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아마 자기계발 서적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떤 분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아름답고 비싼 물건을 충분히 살 여력이 있는데도 절대 구매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언제라도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던 것이다. 돈이 발산하는 방사능을 감지하는 그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김승호 회장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책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김승호 회장의 아내분이 쇼핑몰에 주차되어 있는 슈퍼카들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살 수 있지만 안 살래. 김승호 회장은 그때 당시에도 8천억 자산가였습니다. 슈퍼카 한 대쯤은 아무렇지 않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고 와이프에게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와이프의 그런 모습에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포스톨라니도 돈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돈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재킷을 쓰다듬으며 그 아래 지갑의 감촉을 느낄 때마다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수표책에 응축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다. 또 한 친구는 내게 불어나는 돈을 셀 때마다 리비도가 샘솟는다고 털어놓았다. 돈을 이 정도로 좋아할 수 있을 때 돈이 자신에게 달라붙는다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없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말이 교육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너무 맞는 말처럼 생각되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돈을 얼만큼 좋아하느냐에 따라 본인에게 오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생각에 힘들어하기보다 차라리 돈을 좋아하는 쪽을 택해서 돈이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오는 것을 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물론 돈이 중요한 게 아닌 시점과 환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건강마저도 그렇습니다. 살찐 말을 일부러 여위게 만들었던 고주몽의 말처럼 말이죠. 모든 것은 시점과 환경에 따릅니다. 오늘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그것을 열정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에게 향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돈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마냥 돈을 쫓으려 하지 말고 그리스 선박왕인 오나시스가 말했던 것처럼 돈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상승하는 주가를 뒤쫓기보다 하락하는 주가와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그리고 과도한 인색함도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절대 투자하지 못한다. 저는 저자가 말한 이 말 한마디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한다.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해야 돈이 나에게 오지만 그것을 활용할 때는 차갑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백만장자에 대한 정의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백만장자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을 3가지 말해줍니다. 첫 번째, 부자와 결혼하는 것.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 세 번째, 투자. 즉, 투자가 백만장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을 꿈꿨다. 투자에만 몰입하는 것. 그것이 빨리 돈을 벌어 백만장자 대열에 오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에도 투기에 대한 기록이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를 해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계몽주의자 볼테르, 프랑스의 희곡 작가 오마르시에, 세계 최고 경제학자 케인즈.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투자와 투자자가 존재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투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났기에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놀이하는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앞으로 소개하려고 읽고 있는 책에서도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놀이처럼 인생을 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코스톨라니는 투자에 있어서 본인만의 철학과 마음가짐을 책을 통해 말해줍니다. 한편 앞에서 잠시 횡령 사건을 말하며 부와 내동파와 소신파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책의 후반부에는 이 둘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둘의 차이로 크게 4가지 요소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포지라 부르는데요. 지금부터는 회원 전용 영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책은 투자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 안에는 자기계발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는 분도 읽어보시면 매우 좋습니다. 다음 편도 재미있게 읽고 재미있게 만들어 오겠습니다.